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의 조우입니다. 정 박사입니다. 네. 어제 정 박사님이 네. 좀 특별한 장소에 가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딜 다녀오셨나요? 어제 청주 상당구청에서 이번 10월 10일 정신장애인의 날 행사가 음, 있었는데요. 거기 네.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 청주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좀 강의해 주실 분 없겠냐고 이렇게 하셔서 예, 정 박사님 소개해드리고 갔다 오셨는데 그 어떤 분들이 오셨던 그런 행사였나요? 당연히 정신장애인 날의 날이니까요. 당사자분 오시고 네, 그리고 가족분들 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관계자분들 네, 예, 그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복지센터 저기 분도 계시고 네, 보건소 분도 계시고 네. 그 외에 이제 관심 있는 관계자분들 그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네. 뭐 100명이 넘게 네, 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 대강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네. 그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전하고 오셨어요? 뭐제 강의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 갖고 오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날 보면은 뭐 캐리케처 같은 경우를 갖다가 오전에 그려주기도 하고 네. 뭐 다양한 또 오전 행사가 있었고요. 네. 오후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또 감명 깊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음. 오행시라고 그래갖고 우리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해갖고 당사자들의 합창단이 있었어요. 네. 합창하는 시간도 있었고 네. 또 마술 공연팀 음. 그래갖고 그 특별히 또 조선 공연패 이래갖고 한복을 하고 전통 무용을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합을 맞추어서 네. 마술하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네. 좀 많이 오셔갖고 즐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 참 좋았어가지고 여러분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당사자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방송을 이렇게 정신건강 그쪽에서 일하시는 뭐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분들 또 뭐 교수님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보시고 또 정 목사님을 또 이런 강의나 강연에 초대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좀 재밌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애착 인형. 네. 그러니까 그 원래는 강의가 50분 정도 강의 되려면은 옛날에 제가 이제 그런 걸 갖다 트레이닝 받을 때 같은 경우는 15분마다 한 번씩 웃겨줘야 되거든요. 네. 한 번씩 터져줘야 되는데 네. 그 청주시에 계시는 관계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충청도래 같고요. 그리고 또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조현병 당사자들은 음성 증상이 네. 묵회감, 네. 무반응 이런 거니까 속에서는 반응이 있으시는 거니까 반응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거 말고 원래 제가 타고나게 워낙 진지충이라서 네. 재미가 없어갖고 네. 제가 그랬어요. 저기 갖고 난 다음에 도저히 웃기지 못하면은 해갖고 노래라도 노래라도 하시겠다. 예, 그래서 이제 노래도 불렀습니다. 예,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갖다가 해갖고 조덕배의 꿈에를 불렀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끔찍해서 군가처럼 불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강의를 했고요. 강의의 내용의 핵심 그건 그렇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자면은 거긴 세 가지 키워드를 넣었는데 세 가지 키워드는 해갖고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 말자. 네. 왜냐면은 정신질환은 흔히들
마음의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몸의 병이다. 네. 뇌라는 몸의 병이죠. 네. 예. 네. 배가 아프면 배탈이 나듯이 뇌가 아파서 잠시 오는 병이니까 네. 약을 먹고 관리 잘하면은 낫는 건데 네. 그 몸의 병을 누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몸의 병이다. 오히려 해갖고 이 몸의 병을 갖다가 낙인을 찍는 그 사람들이 해갖고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네. 이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시시한 세상에 속지 마라. 시시한 세상에 속지 마라는 얘기는 해갖고 세상이 시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시시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은 행복을 배우고 연습하고 느끼는 거다. 네. 왜 행복을 배우고 느끼고 연습해야 되냐면은 요리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중요한 시험 같은 경우도 참 많이 배우고 연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행복은 특히나 우리 같은 정서적 약자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지도 않으면서 사실 미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약자인데 네. 행복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더 게으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네. 그래서 연습하고 실패하고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 200번. 네. 오은영 박사님 200번 연습하고 그리고 느껴보고 네. 맛도 느껴봐야지 요리도 잘할 수 있지. 그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종 박사님이 이렇게 직접 강의하시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너무 예민한 나 그정 사랑스러운 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유튜브 조은의 마음약국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며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쫑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조은의 마음약국의 조은은 조증과 우울증이 있는 40대 가장이 자신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가족과 채널을 운영하며 증상과 치료 과정을 나누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럼 쫑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 박사입니다. 소개시켜준 대로 저는 유튜브 채널 조은의 마음약국에서 조은님하고 같이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갖다가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조은의 마음약국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현재 그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은님을 통해서 인연이 닿아갔고 한국형 정신장애 표준형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드는데 개발위원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었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저 예민한 나, 그저 사랑스러운 나와 당신.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처음 섭외받았을 때 가능한 좀 재밌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워낙 좀 진지충이라서 제가 옛날에 해갖고 처음에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하고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일생을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진지하게 살아오셨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웃길 걸 생각해 보니까 해갖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 에피소드가 해갖고 제일 그래도 좀 웃길 것 같아갖고 어머님한테 저작권자이니까 해갖고 사전 허락을 받으려고 어머니와 저의 그 일화를 갖다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해갖고 그거 돈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나중에 좀 되면 돈 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그래 알아서 네가 써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2주 후에 다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전화하시더니 해갖고 난 다음에 너 뭐 그런 얘기 할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해야지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해갖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런 얘기하면 내가 이 나이에 콱 죽어버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나마 해갖고 난 다음에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갖고 어머님과 있었던 얘기를 갖다 중간중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민한 나. 첫 번째, 이 강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민할 뿐이에요. 당신은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행복은 배우고 연습하고 느끼는 겁니다. 자, 예민하다는 얘기는 제가 뭐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흔히 정신장애, 정신질환을 갖다가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몸의 병이 어떤 부위냐면은 뇌라는 뇌기능 이상으로 해갖고 발현되는 거지 정신의 문제로 발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정신장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기가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정말 정신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신장애인들의 대부분들은 정말 섬세하고 예민하세요. 실질적으로도 해갖고 과학적으로 약간 유식한 소리를 하면은 HPA 축이라고 그러는데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 이게 스트레스의 전달 경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신장애인은 스트레스의 전달 경로가 과잉활성화라는 게 뭐냐면 지나치게 더 예민하게 자극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바늘로 찔러도 정신장애인들은 송곳으로 찌르는 아픔을 겪고 삽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은 사실은 범죄율도 일반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그래서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어떤 사람 그래요. 열심히 살면은 내가 열심히 살면은 해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어디 아플 때가 어디 있어? 나 감기 걸릴 틈도 없는데 머리 어떻게 마음이 뭐가 아파? 그 생각할 틈이 없다고 그러는데 90%는 그 말이 맞습니다. 100% 맞는 건 아니죠. 10%의 사람은 생물학적 취약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뇌기능에 이상이 옵니다. 그걸로 해갖고 이제 병에 걸리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황장애죠.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번지 점프를 하는데 안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번지 점프하는 기분이 확 드는 겁니다. 갑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번지 점프하는 기분이 확 드는 겁니다. 심장이 쪼여오고 식은땀이 나고 미쳐 죽는 거죠. 그리고 안전장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이 들면은 정말 못 삽니다. 그게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뇌기능 이상으로 옵니다. 그게 물론 심리학적 기저도 있고 생물학적 기저도 있지만 마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물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장애는 마음의 병이 아니다. 몸이 병이다. 두 번째, 시시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 계신 분도 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거가 있고 뭔가 대단한 걸 이뤄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위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대한 건 뭐가 있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거는 행복을 배우고 연습하고 느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아주 평범한 사실을 저는 사실 제 병을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 병을 겪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행복을 배운다는 걸 갖다가 배운다는 걸 잘 모르는데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연습을 안 하세요. 공부는 연습하고 시험 문제도 연습하고 운동 경기도 잘하려면 연습해야지 운동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행복도 연습을 몇 번? 한 200번 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하는 과정마다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연습을 다 끝마치기 전에 해갖고 보통 포기를 많이 하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민할 뿐이에요. 전화 129, 전화 109. 전화 129는 이거는 복지 상담하는 전화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회복하고 나서 다른 분들을 돕는 과정에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찾는 만큼 아는 만큼 찾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지 법률령이나 개개인의 이런 상황 같은 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행정복지센터 가서 한번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우면서 해갖고 같이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당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던 게 이 전화번호가 해갖고 제일 잘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관련 안 되는 뭐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어디를 전화를 걸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기 걸어보면은 친절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이 무너져갖고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아. 특히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를 돕는데 한계를 느낄 때 바로 전화를 119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9, 답답해 미쳐 죽을 것 같을 때,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 여기 자살 예방 전화입니다. 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집구석만 있지 말고 좀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밖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히 조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조울러래 갖고 조현이랑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조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 나오시는 이유는 이해를 합니다. 정신질환에 있어서 모든 정신질환의 뿌리는 우울입니다. 그 우울을 뿌리를 두고 그 위에 감각 왜곡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우, 이게 이제 조현유로 발전을 하고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의미 왜곡으로 해갖고, 우울증도 의미 왜곡으로 해갖고 나오는데, 우울증은 해갖고 부정적인 의미 왜곡만 나오는데, 조울증 같은 경우는 조증 상태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 왜곡도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인정 욕구, 보상 욕구, 기대 심리, 이것이 이제 과잉 망상도 일으킵니다. 그런 조울증 그래서 해갖고 그 모습 속에 외로움도 있고 갈증이 심합니다. 에너지 기복이 심하고. 조현증은 불안이 우울 위에 덧대 있으면서 그 불안이 공포로 갑니다. 특히 감각 왜곡으로 인해서. 그 조현인 분들을 갖다가 만나면서 가끔 조현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집안에다가 잔뜩 뭐를 갖다 물건을 갖다 늘어놓고 난 다음에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그거 치우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 쉽게 치우면 안 됩니다. 왜? 옛날에 여러분들 무협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 무협지에서 강시 들어오지 말라고 금줄 쳐놓고 절개 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왜냐면 조현인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갑자기 가다가 그냥 귀신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처럼 쑥, 그리고 사라져요. 환청도 그냥 들려요. 실질적으로. 자, 근데 이런 환청, 환각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은 없냐? 여러분들도 느껴요. 대표적인 게 꿈입니다. 꿈에서 다 그거예요. 환청, 환각이죠. 환쪽도 있죠. 꿈에서. 그쵸?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뇌에서 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뇌를 갖다가 반을 쫙 잘라보면은 정중앙에 달마더스, 영어로는 달마더스라고 그러는데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시상이 뇌에 있는 감각기관과 뇌의 전두엽과 연결해주면서 골고루 연결해주는 중개소, 채널 역할을 해줍니다. 이 채널이 제대로 해갖고 쫙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딱 이상하게 돌아가면은 환청, 환각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다가 설악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설악산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설악산이 보이지는 않죠. 그려지시긴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 감각이라는 건 극도로 조율된 뇌의 마술입니다. 그 조율이 깨지는 순간 환청, 환각이 오히려 드러나는 게 더 정상적에 가까워요. 불균형으로 가는 순간 환청, 환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에서 갑자기 감각 왜곡이 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해갖고 별개를 쳐놓는 거예요. 막 신문지 같은 거, 어떤 거. 그리고 막 라디오를 갖다가 막 여러 개를 갖다 틀어놓는 경우도 있고. 본인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고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안정, 보호장치거든요. 조현인 분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천천히 기다려야 됩니다. 조현인 분들은 해갖고
공감 능력이 언뜻 보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분들하고 친해지면은 이분들이 의존증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하고 또 많이 기대기도 해요. 그만큼 많이 외롭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현인 분 어느 분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밖으로 나와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본인한테 돌아가서 본인이 뭔가 충고를 해줄 게 있으면 뭐를 충고를 해주냐고, 그리고 뭐를 또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내가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좀 필요할 때 가끔 더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분들도 해갖고 좀 더 밖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면은 치료가 됩니다. 제가 조울이든 조연이든 해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햇볕도 돈은 안 들지만 중요한 약이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햇볕 많이 쬐야 된다고. 우리의 세상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서. 아까 사실 그 우행시 그분들의 합창 들으면서 저는 아까 리허설 시간에 살짝 울었는데 노래가 이 남은희 씨처럼 이 남은희 씨의 노래가 해갖고 기법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울리긴 하죠.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거는 능력과 기술로 버는 거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은희 씨의 노래가 제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울렸다면은 그건 남은희 씨의 진정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쁜 거하고 아름다운 거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예쁜 건 보여지는 게 예쁜 거고 아름다운 거는 이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울리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떻건 도와주는 사람이 이쁘고 아름답게 봐주면 그 사람도 이쁘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예민할 뿐이에요. 마음의 병이 아니라니까요. 몸의 병이에요. 정말 정신장애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정신질환을 갖다가 낙인 찍고 쉽게 무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저는 뇌질환이라고 좀 바꿔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병 원인은 뭐 타고난 취약성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스트레스가 오면은 발생하는 거고 생물학적, 심리학적, 환경적 예민함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예민함에는 의료적 대체 뭐 그리고 운동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많은 관점에서 잊어버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해갖고 먹고 살고 자기고 그러기 위해서 디자인된 겁니다. 운동하고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생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꼭 많이 하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당사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자주 모일 때 얘기를 하는데 운동이 좋은 건 아는데 운동을 갖다 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건강해지고 싶긴 한데 건강해지는 게 너무 피곤해요. 이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잠시 쉬어가는 건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연습해야죠. 뭐. 계속 가다 보면 또 되는 거예요. 유전병인가요? 왜 이 얘기는 넣었냐면은 하고 많은 조현병, 조울병 이 당사자들이 2세 때문에 걱정을 갖다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는데 사실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그보다 굉장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을 먹으면 약간 대사증후군이 있어갖고 이제 비만으로 가는데 비만 같은 경우는 쌍둥이를 갖다가 똑같이 태어나서 해갖고 다른 가정에 입양을 시켰을 때 한쪽 쌍둥이가 해갖고 17살 때 비만으로 가면 다른 쪽 쌍둥이 다른 가정에서도 17살 때 비만으로 갑니다. 거의 80%의 확률입니다. 정말 더 유전적인 건 비만이에요. 그런데 왜 비만은 해갖고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관리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왜 정신장애는 해갖고 무서워할까요? 관리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해갖고 약물이 개발되고 지금 치료법이 급속도로 해갖고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희귀병인가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4명에 1명, 불안 우울장애는 평생 10% 정도 육박하고요. 저울러 WHO에는 3%에서 4% 정도라고 그러는데 한국 의료보험 통계상으로는 1%밖에 안 잡힙니다. 제가 생각에 2%에서 3%는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조현 같은 경우도 사실은 1%지만 상당 부분은 해갖고 약하게 있는 분들은 숨어 있지 않나 또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환청망상 있으면 조현병인가요? 환청망상 해갖고 어디 길 밤 12시에 음산한 공동묘지 걸으면 해갖고 헛것 보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일어나요. 약 먹으면 일어나요. 마약 같은 거 먹으면 일어나죠. 고열 막 있을 때도 일어나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청망상에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뒤에서 약간 또 해야겠습니다. 우울증보다 심한 게 조울증 같고 조울증보다 심한 게 조현병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다른 종류의 병이고요. 그리고 우울증도 심하면 그 우울증이 더 죽을 맛이에요. 우울증도. 조현병도 하고 그 병의 깊이가 다 다르고요. 회복 정서도 다 다릅니다. 자, 정신장애인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사람들이 미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옛날에 인종차별을 할 때 어떤 흑인 소녀가 자기의 피부색이 해갖고 검은 걸 보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팍팍 닦다가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닦은 적이 있습니다. 내 피부가 검은 게 너무 증오스럽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있는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건 행복을 배우고 느끼고. 시시한 세상. 시시하다는 것은 세상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해갖고 보여지는 그게 시시하다는 거지. 저는 15살쯤 아마 제 조울증은 실질적으로 전국이가 시작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진단받은 거는 2016년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54살이니까 사실 모르고 산 게 해갖고 30년 정도 모르고 살았죠. 진단받기 전에. 거의 외줄타기처럼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박사과정 동안도 4년 동안 또 극심한 우울증. 그 이후에 대기업 생활을 한국에 와서 했는데 그동안도 한 2년 동안 또 극심한 우울증. 그 우울증 기간 동안 기분이 여러분이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면은 전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우나탕이 있는데 사우나탕에 들어가는데 이거 불도 전구 하나가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 밖은 희미하게 보이고 온도는 올라가고 답답해 죽겠고 습기는 차고 근데 문은 닫혀 있어갖고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이게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 저의 우울증이었어요. 그런데 뇌질환 당사자로 진단받은 다음에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참 착하게 살려고도 노력했던 것 같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도 같고 근데 내가 왜 그걸 걸렸지? 그래갖고 짐이 된 사람 누구에게 또 지워진 사람 또 잊혀질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불쌍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세상에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할 만큼 대단한 사람 자체가 이미 없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제 스스로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병식의 단계인데 이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초기에 특히나 조울은 더 그렇습니다. 조현은 그래도 환청망상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당사자는 환청망상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특수한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또 해석할 경우에는 병식을 안 받아들여요. 아무튼 머리를 갖다가 기계에 딱 넣고 당신의 정신장애 지수는 해갖고 우울증은 몇 퍼센트 뭐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바이오마커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병에 대한 인정 처음에 1단계에서 안 하고 치료 필요성도 인정 안 했으니 안 합니다.
2단계로 가면은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병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는 해갖고 내 마음만 먹으면 치료할 수 있어. 마음 먹기 따라서 행동으로 교정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치료를 약물 치료를 거부합니다. 3단계. 그래 치료할 필요도 있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치료받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3단계가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고비입니다. 어떤 단계냐면 남 탓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가족 탓 많이 합니다. 저도 어머니 탓 많이 했어요, 되게. 근데 외부로 이 돌리는 원망의 마음을 뚫어야지만 회복의 길로 결국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낫기 위해서 남 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병식의 4단계는 그 뒤로도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감정 기복이 있어요. 혼란 상태가 오고 5단계로 가면은 본격적인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5단계부터는 그러려니 하는 그래도 심정이 생겨요. 그 6단계로 가면 이제 이만하면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하면 살만하게 되는 게 그 단계가 완전히 병을 갖다가 발병 이전의 상태로 간다. 그걸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과정을 목표로 삶아야 된다. 얼마만큼 회복될지 모릅니다. 조울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는 사회생활 복귀가 완전히 가능하고요. 30% 정도 같은 경우는 주변에 배려만 있으면 복귀가 가능하고 나머지 그 중에서도 좀 배려 있어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10% 정도는 정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조울 같은 경우. 조현도 그거랑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식대로 나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3단계가 제일 힘들다고 그랬는데 왜 힘들다고 그러냐면 세상에는 해갖고 딱 2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감사하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걸 이유를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은 나머지를 디폴트로 뭘 채우자냐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삐까삐까 반반이면은 그러려니 상태로 갑니다. 이 그러려니가 2가지 종류로 갑니다. 첫 번째 그러려니는 완전히 무관심, 방치의 그러려니. 또 하나는 해갖고 여백의 그러려니. 여백의 그러려니는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러려니. 제가 저희 어머님과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거는 여백의 그러려니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단계 억울함을 원망을 갖다가 지워버리세요. 원망을 지우는 건 해갖고 상대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내 병을 고치기 편하니까. 그래야지 내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내 자신에게 솔직한 것만큼 용기로운 게 없어요. 내 자신을 인정한다는 게 때로는 해갖고 그냥 어디로 뛰어내릴 것 같고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는 사실 시시한 거고 소중한 거는 세상에서 소박한 거. 남들만큼, 남들 느끼는 대로, 남들의 모습대로 하고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식대로, 나답게, 나의 행복대로 사는 게 결국 회복입니다. 불안해요. 많은 얘기를 갖다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두려움과 불안은 해하고, 두려움은 해하고 내 앞에 사자를 보고 있으면은 사자가 무섭잖아요. 그게 두려움이고, 불안은 뭐냐면은 저 풀숲에 사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안인데, 세상 모든 사람이 결국 불안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끝나고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갈 텐데, 그럼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교통사고로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불안이 죽겠죠. 근데 그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죠. 확률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불안한 척 하면은 안 되니까 불안한 척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해갖고 그냥 일단 하루하루 현재 집중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이거나 그거 하나예요. 제가 최강희 씨, 배우 최강희 씨를 좋아하는데 제가 정말 그때 힘들 때 뇌질환
그 진단받고 그 이후로 투병하라는 과정에서 힘들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힘내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그때 했을 때 그 트리거링을 되게 만들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버스를 갖다가 쭉 타고 가는데 거기서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가 나오는데 아주 미쳐 죽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못난 내 자신이 극도로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내라는 말을 별로 안 합니다. 응원한다는 말을 오히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 클립이 해갖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히려 이게 해갖고 힘내라는 말보다 저에겐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출구가 안 보여. 내일이 계속 올 것 같은 불안감.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겪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우울한 사람 정말 좋아해. 우울한 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 내 모습도 되게 좋고 사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어. 사실 이 클립에서 제가 해갖고 그저 사랑스러운 나 강연의 제목을 갖다 따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울한 모습, 그것도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이 병을 갖다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고, 세상을 갖다가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보면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퇴보된 것도 많고 실패된 측면도 많죠. 근데 세상을 성숙과 성장의 관점으로 보면은 제 인생은 여태까지 한 번도 퇴행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르 꼬르주비르라고 프랑스의 건축가입니다. 이 건축가인데 이 양반이 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처음 짓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 못하면 해갖고 벽체로 해갖고 집을 올려야 되는데 벽체로 집을 올리면은 해갖고 한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창문도 해갖고 벽체 때문에 해갖고 이렇게 긴 옆으로 창문을 뚫을 수가 없어요. 유리창에 해갖고 지지를 못하니까 그런 창문 뚫을 수가 없고 집도 짓는데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철근 콘크리트 지면서 현대 건축의 5원칙을 갖다 만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건축학계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인물이죠. 그런 건축가가 말년해갖고 4평 5동학에서 한 15년 동안 같이 그냥 살았어요. 이게 그 사람의 해갖고 오두막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촐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물은 도구다. 제가 어머님 집에 가면은 하고 어머님 집에는 뭐가 많아요. 베란다 나가면 이건 밀림입니다. 옛날에 받아놨던 해갖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선물 받았던 난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받은 난, 누구한테 받은 화초, 이건 뭐 해갖고 그래서 이건 밀림 속을 갖다 걷기 때문에 베란다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오면은 해갖고 온갖 거를 갖다가 또 해갖고 다 버리지를 못하십니다. 아마 더 버리지, 저는 해갖고 사실 옛날에 모아놨던 거 뭐 저한테 중요한 의미라는 것도 필요한 것 빼놓고는 다 버렸거든요.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사는 방법이 간단한 거가 뭐냐면은 치우는 것도 깨끗하게 사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버려야 됩니다.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이 깨끗하게 치우기도 편해요. 저희 어머님 냉장고가 해갖고 난 다음에 몇 대 있는데 냉장고마다 가득 차갖고 음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음식을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걸 꺼내놔다 보면 되게 오래된 음식도 많이 나오고.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일단 버릴 때, 그리고 버리는 처방을 갖다가 다른 분한테도 제가 같이 해요. 그럼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면 일단 1년 동안 안 쓴 건 버립니다. 6개월 동안 안 썼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쓸 것 같아 버립니다. 3개월 동안 썼다 앞으로도 9개월 동안 안 쓸 것 같아 버립니다. 그래갖고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난 10년을 갖다가 뒤돌아봤을 때 앞으로 1년 중에 내가 앞으로 지금 하는 것 중에 1년 안에 내가 3개월 동안 이게 해왔는데 9개월 동안 요걸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욕심 버리는 거예요. 욕심 하나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는 욕심을 버리고 해갖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갖고 난 다음에 비우고 살라는 게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즐기고 누리고 싶은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머리가 편하려면은 집이 깨끗하려면 많이 버려야지 깨끗해지듯이 머리도 깨끗하려면은 욕심, 목표를 갖다가 많이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살려두고 집중해야지 편해집니다. 집이 도구인데
집을 이고 사는 사람들, 돈이 도구인데 돈을 이고 사는 사람들. 자, 그걸 갖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거는 선생님 그거 저기 하고 선택지가 있고 그럴 때 얘기하는 거지. 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해갖고 난 다음에 좀 어거지 소리인 것 같은데요. 불행해지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거,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에서 바꾸려고 하고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를 미루고 그러면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저 정말 좋아하는 기도가 평안을 위한 세렌티 프라이어인데 이게 뭐냐면 저에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기도가 참 좋은 것입니다. 아까 식사하기 전에 그 다른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해갖고 그 아드님하고 갈등을 갖다가 해갖고 아이들하고 갈등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당사자분들하고 해갖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 당사자 갈등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요즘 이겁니다. 해갖고 당장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바꾸지만 당장 바꾸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수용하라고. 수용이라는 거는 동이랑 비동이랑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걸 갖다가 바꿔서 하면은 아주 환장한 노릇입니다. 바꾸지 못하는 걸 갖다 바꾸려고 그러고. 제가 신부님, 수녀님 이거 좋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 수녀님 공통점, 스님도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느끼겠지만 사실은 결혼해서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또 하나, 그런데 이제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갖다가 어떻게든 가지고 싶어는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가지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매력적인 사람이 먼저 되라고. 이성한테. 직업이 뭐가 갖고 싶어요? 일단 그 직업에 맞는 좀 능력부터 부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꼭 직업을 갖다 가져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매력적인 사람이 이성 친구를 갖다 사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신부님, 수녀님 좋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캐리어 가방 딱 2개만 달고 삽니다. 자기 짐은. 나머지는 그냥 다 공유하고 그냥 살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은. 인생을 가볍게. 그래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게. 또 하나, 아까 사람 마음은 딱 2가지. 원망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거기서 최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는 분들이 성직자들입니다. 제 병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돈이 되냐의 관점에서 소중하냐의 관점으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이거 캐스트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딱 떨어져 갖고 있던 건데요. 거긴 뭐 반려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톰 행크스가 처음 불을 만들어낸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따뜻하게 저녁을 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따뜻한 음식과 따뜻하게 저녁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사한 겁니다. 또 옆에 톰 행크스가 저 떠내려온 배구공에다가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말을 붙이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무인도에 오래 있으니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내가 누군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는 사람이 사람과 만날 때거든요. 그래서 윌슨을 붙여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행복해요. 옆에 지금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가활동약. 자가활동약은 제가 이제 제 여동생이 운영하는 제조업 회사에서 있는데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 회사니까 밑에 가면 이제 제조 라인이 있습니다. 제조 라인이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로 해갖고 이게 다품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컨베이어 벨트의 라인에 가서 쭉 일하고 있으면은 오래는 일 안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일하면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아서 3시간 일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말 마음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련의 상처, 뭐 진짜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럴 때 여기 와서 돈을 받고 일하게 하면 치료가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가활동약이라는 개념으로 있더라고요. 그게 자가활동약이
개념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지치지 않아야 되고 나의 성장에 도움이 돼야 돼.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청소입니다. 저 같은 경우 우울이 가끔씩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이 가끔씩 엄습하면은 저는 일단 휴지를 꺼내 갖고 난 다음 물티슈를 꺼내고 방을 닦습니다. 계속 열심히 방을 닦아요. 그냥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해갖고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요. 한 20분 정도지. 마음이 방파제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뜨개도 좋습니다. 손뜨개. 남자도 손뜨개 추천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심장 박동수랑 비슷하고요. 요리도 좋습니다. 텃밭 가꾸기도 좋고요. 왜 외국의 그 재벌들이나 부호들도 해갖고 왜 텃밭 가꾸기를 직접 하겠어요?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하지.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쓰겠어 하겠습니다. 운동도 좋고요. TV 시청 같은 거 좋지 않습니다. 볼 때는 기분 좋은데 싶은데 보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TV만 열면은 해갖고 다 본부장이고 다 미남 미녀가 나오기 때문에 내 현실이 해갖고 나도 보고 나면 해갖고 초라해집니다. 그 TV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편은 잘해주고 아내는 그렇게 잘해주고 그래요? 현실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그렇게 잘 안 해주는데. 자, 그래서 TV 별로, 음주도 별로입니다. 음주로 해갖고 음주는 좋을 때 마셔야 됩니다. 예민할 뿐이에요. 그리고 쭉 행복하고 느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뻔뻔한 걸 갖다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해갖고 좋으려고 저보다 굉장히 큰 공기업의 부장이세요. 연봉 당연히 1억 넘어가죠. 그런데 퇴직을 항상 하고 싶어 하세요.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뻔뻔해져야 된다고. 참 보면은 정신장애 이거 가지신 분들이 뻔뻔하지 못해요. 제가 뻔뻔하라는 말은 나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기죽지 말고 잘 버티라는 말입니다. 좀 제발 좀.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게으름마저 때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안 아픈 본 사람은 게으름이 최선을 다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건 500원도 안 되는 행복 뭐 이걸 써놨는데 이거 뭐냐면은 앞으로 제가 해갖고 유튜브에서 해갖고 따로 음식 채널을 하나 만들까 하고 생각합니다. 싸고 맛있고 빠르게 요리하는 방법으로. 저는 해갖고 제가 한번 식비를 줄여봤더니 한 달에 19만 2천 원까지 줄일 수 있더라고요. 혼자서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재택근무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꽤 밥을 집에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줄여보고 그랬더니 19만 2천 원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그것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사는데 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죽 만드는 테크닉인데 죽을 그냥 그대로 끓이는 게 아니라 밥을 일단 고슬고슬하게 한 다음에 파를 넣고 난 다음에 식용유에서 볶습니다. 볶은 뒤에 잘 볶아진 거에다가 다시 대파를 넣고 물 넣고 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명 죽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죽 베이스가 됩니다. 여기다가 홍합을 넣으면 홍합죽이 되고 전복을 넣으면 전복죽이 되고 야채를 넣으면 야채죽이 됩니다. 이렇게 죽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해갖고 밥 잘 안 드시는 분한테 첫 번째는 해갖고 저는 수면부터 이제 꼭 해결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식기, 끼니 거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끼니 잘 처음에는 이게 못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5끼를 갖다가 주말에 한 번에 해서 전자레인지가 되는 저기에다가 냉동실에 집어넣고 아침에 나오기 전에 해갖고 난 다음에 꺼내면 자연 해동이 됩니다. 자연 해동이 되면은 그 자연 해동이 된 걸 딱 꺼낸 다음에 잔반 처리하기 딱 좋습니다. 죽은 모든 뭐 야채가 남으면 야채죽이 되고 전이 남아 있으면 전하고 같이 쓰면 그것도 먹을 만한 또 고기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밥 먹으라고. 아니면 그 아무것도 넣을 게 없으면 해갖고 소금만 넣어도 해갖고 죽 먹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그렇게 해갖고 간단하게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이 얘기를 또 쓴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죽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죽 원가를 계산했더니 제가 이제 공돌이기 때문에 347원입니다. 1인분에 200g 기준으로 정확히. 그 홍합죽을 4인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제 레시피대로 만들면 4,388원입니다. 5,000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제가 채널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사람을 만나는데 돈 때문에 못 만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수급으로 가시는 분들.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는데 커피 한 잔에도 해갖고 10,000원 육박하는데 밥 한 방 먹으려면 그 돈이 어딘데 갖고 어떻게 사람 만나냐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같이 요리해갖고 집에서 같이 먹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추진하려 같은 경우에는 교회나 무슨 공공시설에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요리하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음식도 한 번에 성공은 안 하겠죠. 그리고 배우고 한 10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정도 그렇고 연습해야 됩니다. 오은영 박사가 맨날 그럽니다. 200번 연습하라고. 가장 위대한 건 행복을 배우고 연습하고 느끼는 겁니다. 예민한 거지 당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그게 힘들었어요. 아, 내가 미친놈인가? 그건 다른 사람이 그냥 옛날에 해갖고 안 드러낸 견해입니다.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의 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심리학, 네. 그 마이크를. 조현병에 좋은 음식이 뭐 있죠? 조현병에 좋은 음식은 해갖고 골고루 잘 먹는 게 첫 번째입니다. 끼니 거르지 않고 골고루 잘 먹고, 그게 뭐든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농담이 아니라 현미밥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약간 반대인 게 뭐냐면, 여러분 저탄고지라고 해갖고 다이어트 방법인데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이제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저탄고지인데, 지방이 원래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소화가 잘 안 돼요. 들어가면 바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이 해갖고 실질적으로 살이 많이 안 찝니다. 돼지 껍데기, 그래서 그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현미 같은 경우가 소화가 잘 안 돼갖고 소화불량이 걸려요. 유기농 음식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돈에 여유가 있는 분은 해갖고 유기농 먹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농약 다 웬만큼 먹어도 안 죽을 만큼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 중금속은 해갖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매연유로 해갖고 먹는 양이 해갖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금속 양이 더 많아요. 유기농으로 해갖고 먹어봤자 그것도 비슷한 거 같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조현병에 좋은 음식 굳이 얘기하자면, 옛날에 권준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해갖고 오메가3. 근데 오메가3에 대해서는 조금 분분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뭐 낫지 않냐, 뭐 이 정도 얘기. 꼭 얘기를 갖다가 한다면은 저는 해갖고 마그밀 같은 거. 이거 장운동 보통 해갖고 이 잘 안 될 때 먹는 해갖고 난 다음에 변비약인데, 마그밀 같은 경우 수산화 마그네슘인데, 이 마그네슘 성분 같은 경우가 저녁 때 잠을 자는데 이완을 시켜줍니다. 이 신경 세포에서 해갖고 칼슘 이온 농도를 같이 뭐 아무튼 맞춰줘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잠도 그렇게 해주고 장운동도 잡아주고 또 골밀도도 높여줍니다. 혈관도 해갖고 난 다음에 좋게 해줘요. 마그밀 비싸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알을 먹으면 변비에 도움이 되고요.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마그밀 진짜 싸요. 수산화 마그네슘. 장운동 도움되고. 또 뭐 있을까? 예, 얘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명절 때 큰아들인데, 네. 큰아들인데 이제는 집에서 제사를 어머니 때문에 지거든요. 근데 예.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는 10년 전에 8년 전에 저기 알코올성 당뇨 합병증으로 하늘나라 갔어요. 찍은 거 나와서 저기 이 뭐지? 하나님 믿는 집인 줄 알고 갔는데 엄마가 밭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엄마 돌아가시면 저는 집사라서 아버님이 또 의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시골이 다 당뇨고. 그래서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뭔가 현미밥 먹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딸도 당뇨고 유전이라서 당뇨에 좋은 음식 좀 가르쳐 주시고 잠을 못 자가지고 신경이 아침 저녁 먹는데 내일 요일원에 타러 가거든요. 근데 약을 하나 줄여달랬더니 하얀 약을 뺐는데 잠을 깊게 못 자겠어요. 졸려 죽겠는데 약 먹어가지고 아침 학교도 가고. 자, 첫 번째 당뇨에 좋은 음식. 일단 소식이 많이 최고긴 많아요. 소식이 최고긴 하고요. 당뇨에 소식이 최고긴 한데, 근데 소식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양배추를 갖다가 많이 썰어갖고 밥을 먹기 전에 일단 양배추를 갖다가 그냥 드세요. 그래갖고 어디 다니시더라도 양배추를 갖다가 식사 전에 꼭 먹으시면서 물도 미온수, 냉수 말고 미온수를 갖다가 한 2-3컵 정도를 드시면은 그 뒤에 밥을 먹을 때 포만감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도 두 공기 먹을 거 1공기밖에 안 먹고 1공기 먹을 거 반 공기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뇨가 좀 줄어들게 되고, 제가 양배추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인간은 설계된 게 갖고 무슨 당분을 먹을 때 항상 식이섬유를 섭취해야지만 당분을 먹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현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식이섬유가 없이도 당분을 먹게 설계되면서 당분이 너무 함량이 많아지면서 당뇨병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갖다 먹기 위한 차원에서 양배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한 거는 두 번째는 잠 얘기하셨잖아요. 수면은 해갖고 저는 보통 당사자분한테 해갖고 그러니까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은 멜라토닌을 일단 추천해 드립니다. 멜라토닌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젤리 형태로도 팝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멜라토닌이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저녁에 일정한 시간씩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복용을 끊어도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용을 끊어도 해갖고 그 시간에 해갖고 잠이 오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게 멜라토닌 천연 호르몬제거든요. 원래 그게 해갖고 뇌에서 잠 올 때 자게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보통 멜라토닌을 하루에 12g 처방으로 해갖고 난 다음에 30일치 딱 30알밖에 4주 가면 28개밖에 처방 안 하는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보통 얘기해보니까 해갖고 한 알 먹어갖고는 효과가 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알을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직구해서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하고 꼭 얘기는 하세요. 그리고 주치의가 그렇게 말리시진 않을 거예요. 모든 약을 갖다가 먹는 건 주치의하고 상의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리시진 않을 거고, 멜라토닌은 보통 잠자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미리 먹어줘도 해갖고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면제는 보통 30분 후에 피크를 쳤다가 떨어집니다. 1시간 후에는 거의 효과가 해갖고는 한 10% 20%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갖다가 먹을 때는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올 때면 수면제 하나를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멜라토닌은 이게 효과가 쭉 가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전에 이미 기본으로 하나 깔아주고, 잠이 안 올 것 같다, 30분 전에 수면제 먹어주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전원해갖고 잠이 안 올 것 같을 때는 수면제하고 항불안제를 갖다가 같이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역시 주치의하고 물어보시긴 해야 됩니다. 수면제하고 항불안제하고 같이 먹어 주시게 되면은 수면 효과가 원래 가바 수용체에서 나는데 각기 공격하는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2개 같이 먹으면 거의 코끼리약처럼 해갖고 난 다음에 가로 떨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거는 사실 아타반이나 이런 거, 벤조아자피닌 계통에서도 좀 강력한 수면제를 갖다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멜라토닌에서 고기에서 해갖고 수면제 정도면 처방이 끝나고요. 그리고 수면의 핵심은 해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무조건 힘들어도. 잠 못 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잠 재울 수 있냐면은, 옛날에 제가 아시는 백종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 못 자게 해갖고 팔다리를 갖다가 정하면 묶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 그건 고문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저녁 때 잠 잡니다, 결국은. 예. 예. 또. 저 하나 가지 더 있는데. 예. 네, 잠시만요. 저희 이제 하나 질문만 더 해야 될 것 질문 이제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옆에 저는 남편은 저혈당이고 네. 대성탈불된 언니하고 우리 가문에 지금 29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네 저기거든요. 자모. 근데 그 언니도 저혈당이라 살이 엄청 빠졌어요. 예. 한 20kg 빠졌나봐요. 예. 80kg였는데 예. 나도 신경약을 오래 먹었더니 조울증 우울증이거든요. 별명은. 오래됐어요. 예, 한 예, 3년 된 것 같아요. 예.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의식을 잃고 있을 때 66kg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병원에 있다가 또 다리 때문에 관절 수술하고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7개월 예비단이 있었거든요. 재활치료하는 나왔는데 지금은 다 낫는데 집에 어머니 보고 싶어서 퇴원했다가 문턱에 또 넘어져가지고 재수술을 해가지고 상처가 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번 넘어졌었는데도 그래도 잘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상처 나면 안 된다네. 고혈당에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콜레스테롤 같은 거.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것으로 네,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와 멋진 노래까지 또 이렇게 불러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